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리치료학과 2학년 김도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에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고 더 단단하고 밀도 높은 위안과 응원이 담긴 책입니다. 이 작가는 미술학원에 다닌 적은 없지만 그림을 좋아해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글을 쓰며 100% 20살, 안녕 20살, 180도 그리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투두리스트를 6개의 파트로 나눠 이 책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리스트,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두리스트,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프롤로그에서는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고 이 책을 쓰며 독자에게 잠깐의 위안과 잠깐의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위안이자 응원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지책해야만 했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저자의 말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며 이 책을 펴냈다고 했습니다. 우선 첫 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모두 지나갈 일들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여도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위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누구의 기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지고 살지만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하며 나의 취향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내 삶을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애틋한 우리의 삶이므로 잘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별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이별에 대한 슬픔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걸 딛고 일어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자는 앞에서도 욕하고 뒤에서도 욕을 했는데 그래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욕심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스스로 비난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잘못 만든 사회의 탓이지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니 말입니다. 또한 희망의 근거를 만들라고 합니다. 희망은 고문이 아닌 또 다른 희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자신의 동생과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행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저자는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지겨움이나 불안함도 견뎌야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듯 그렇게 어른인 척하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주고 많은 조언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로는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라는 것 외에 느끼게 해주는 일도 없었고
사회의 일원으로 실제 직장에서 생활하고 부딪혀가며 태어날 때 지닌 우리의 고유 모양들, 이를테면 아름다웠던 별 모양, 하트 모양, 세모, 네모, 다양한 모양이었던 우리가 깎여나가며 이 세상이 바라는 동그라미가 되어가는 내용을 풀어낸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로 산다는 일,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인 것이라는 주제가 흥미롭게 다가왔고 첫 장 에필로그부터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라는 말이 위로가 되고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들을 나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을 텐데 나는 왜 그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며 노력했을까 하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사람, 밝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 이 두 문장을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은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사람에게 무겁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밝은 사람을 보면 발랄하고 생각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사람, 밝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는 문장에선 한참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또 노력하는데 저 문장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독자들에게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는 시간을 줄 수 있는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선 인생에서 숫자를 지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도 물어봅니다. 각 나라별로 중산층의 기준들이 나눠지는데 영국에서는 페어플레이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것, 불의, 불명,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라는 조건을 가졌고 프랑스는 외국어 하나 정도는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을 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준은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이라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바로 숫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을 숫자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입으로는 가르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막상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모두 숫자라는 것이 저는 독자로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숫자가 이렇게도 나를 가두고 있고 나빴구나.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을 행복하게 해줄 방법은 숫자적인 물질적 성공뿐인 걸까? 숫자를 지운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숫자를 지운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딸, 대학생, 착한 사람 등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며 살았으니 저 또한 이 속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받아들여서 성공으로 가려는 것, 그 숫자가 주는 성공이 본인의 삶의 방향에 잘 맞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라기보단 추구하는 삶의 변화, 삶의 방식, 삶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 개인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소중한 개인적인 것이고 앞서 말했듯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인생도 오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이 정답과 오답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독자들에게 이 부분은 받아들여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28살이라는 나이에 대학을 재입학하며 많은 것을 내려놔야 했고 그 내려놓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금전적인 요소들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타고 다녔던 차도 처분해야 했고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도 깨야 했으며
살고 있던 자취방으로 나와 본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모든 걸 이루고 있는 상황에 다시 내 꿈과 희망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좌절도 했고 우울감도 가득 찬 상태에 늘 생각 없이 보던 SNS에 제 지인들과 모르는 타인들의 여행, 호캉스,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만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편적인 SNS라는 것을 보며 우울감에 가득 차 있을 때 SNS를 끊겠다고 마음먹고 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인 이 책이 바로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SNS 언급을 하는 부분을 만났고 삶의 행복과 목적은 삶 그 자체일 뿐이고 나일 뿐일 텐데 남의 행복의 기준에 날 어느 순간부터 무의식으로 맞추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조차도 SNS에 좋은 것이 있다면 공유해서 올리곤 합니다.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그런 거 맞습니다. 헌데 이 책에서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행복하다고 증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불행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남을 불행하게 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수많은 독자들과 사람들에게 이것 하나쯤은 오답이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모두 SNS보다는 책 또는 타인의 삶을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저의 개인적인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된 이야기들을 앞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독자들에게도 공감과 위로를 주고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미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책이라 읽어본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물리치료과 2학년 김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